안녕하세요, 박 팀장입니다. 오늘 그 퓨전 360 첫 시간으로 스케치 모드의 구속 조건을 설명할 건데, 구속 조건 이전에 잠깐 보셔야 될 게, 자, 이게 퓨전 360 메인 화면이죠. 메인 화면. 처음에 인터페이스, 자, 모델 패치, 뭐 시트 메탈, 렌더, 다양한 기능이 이제 또 지원이 가능하고, 이게 또 크리에이트 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력 같은 그런 형태인데, 기존에 뭐 지브러시나 마야 이런 거 쓰던 분들은 이제 조금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약간 그런 쪽에는 조금 어렵다, 좀 간단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크리에이트 폼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뭐 스케치는 우리 그 일반 캐드라고 보면 돼요. 캐드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뭔가 생성을 하는 그런 툴이 여기 다 들어와 있고요. 자, 모디파이는 그 기존에 생성된 툴을 갖다가 편집, 뭐 필렛을 준다든가, 뭐 스케일한다, 콤바인 합친다든가, 뭐 다양한 이제 수정의 기능이 있고요. 어셈블 같은 경우에는 뭐 동작 원리 같은 게 있고, 컨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면을 새로 만들거나 축을 새로 만들 때 이렇게 사용을 돼요. 자, 우선 스케치 들어가고, 스케치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얘가 묻는 게 뭐냐면 어느 면에 스케치를 할 건지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제 그 XZ 바닥면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스케치 모드 들어오면 우측에 스케치 팔레트, 자, 스케치 팔레트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보이죠? 요 보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그 구속 조건이 여기 정렬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자, 스케치에 들어와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들어오게 되면 요 스케치 안에 있는 이 명령어만 사용이 가능하고, 요 뒤쪽은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 안 하고 여기에 있는 명령어만 사용하게 되고, 이 뒤쪽에 나머지 거는 스탑 스케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스케치 보면 라인, 뭐 렉탱글, 뭐 다양한 2D 명령어죠. 2D 명령어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자, 라인을 그어보면, 자, 이게 원점의 기준으로 이렇게 라인을 하나 딱 그어볼게요. 또 이제 이 라인을 또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구속 조건에 처음에 쓸게 코인시던트, 얘를 써볼게요. 코인시던트 클릭. 자, 점이랑 선이랑 제가 이제 클릭을 해서 구속을 이렇게 잡았어요. 먼저 보면 이렇게 이 점에 붙어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죠? 점이랑 같은 방향으로. 자, 그럼 얘를 떨어뜨리고, 이번에는 점이랑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에 붙어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다음 콜리니어, 요 두 번째 거 콜리니어 구속 조건을 볼 건데, 요 라인을 하나 그어볼게요. 콜리니어 클릭 하게 되면, 자, 이 두 선이 동일선상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아니, 원도 똑같아요. 원도 이렇게 해서 뭐 일치 해주면 얘랑 이렇게 되겠죠. 얘랑 이렇게 되면, 자, 얘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 원이랑 선이랑 일치랑 이제 코인시던트랑 붙어 있는 거고, 얘들 둘은 이제 동일선상에 지금 붙어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콘센트릭. 얘는 원으로 보면 이제 동심원. 자, 이 원의 중심이랑 이 원의 중심이랑 같이 같게 가라. 그죠? 자, 원의 중심이 같죠, 그죠? 호도 똑같아요. 호. 아크 3포인트로 할게요. 하고 자, 호도 보면 이제 원이 잘렸는 게 호죠. 호기 때문에 두 개의 원점을 같게 이렇게 정렬이 하겠죠, 그죠? 오늘 기준이 같게 얘랑 얘랑. 자, 미드 포인트. 자, 미드 포인트. 이렇게 라인을 하나 이렇게 끌어볼게요. 미드 포인트. 얘랑 얘. 얘를 움직여 볼까요? 이 선에 항상 가운데에 요 세로선이 붙어 있겠죠, 그죠? 움직이면 항상 가운데 얘가 정렬이 되어 있어요. 얘를 줄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항상 가운데에 붙게 되어 있어요. 픽스, 언픽스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이 있으면 얘를 픽스 시키면 녹색으로 변하죠. 녹색으로 변하면 얘는 이제 기장은 늘어나요. 기장은 이 같은 경우에 치수를 안 넣었기 때문에 기장은 늘어나지만 여기 상하 좌우 이동은 안 돼요. 이동은 아예 안 돼요. 자, 얘를 풀겠다 그러면 여기 자물쇠를 한 번 더 클릭해주면 풀어지죠. 자, 다음 평행 구속 조건. 라인이 있고 또 라인 이렇게 얘를 치울게. 이렇게 쓰면 자, 이 두 선을 평행하고 싶다. 자, 클릭 이렇게 평행. 두 선이 자, 여기 보면 구속이 생기면 이렇게 평행. 아이콘 같은 아이콘이죠, 그죠? 붙죠, 그죠? 얘도 보면 미드 포인트 이렇게 중심 이렇게 붙죠. 자, 직각 퍼펜디큘러 직각. 자, 이게 뭐 라인이 하나 있고 또 라인 대충 한 요쯤에 하나 붙일게요. 이 두 개가 직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클릭 얘랑 얘랑 직각으로 맞추겠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 이렇게 벗어나기도 하겠죠, 그죠? 그때는 뭐 가운데에 놓고 싶다. 그럼 미드 포인트 클릭해주면 이제 가운데. 그죠? 이 선의 가운데에 직각으로 이 선을 정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수직 수평, 헐리젠탈, 버티칼. 자, 뭐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약간 기울여서 그렸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이제 세로로 다겠죠, 그죠? 근데 라인을 이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클릭하고 클릭하면 수평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수직 수평을 따로 두 가지로 놔뒀는데 퓨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같이 두면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해서 얘가 그냥 그 구속을 만들어 버려요.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 접점이죠. 접점. 그 라인이 이렇게 쓰면 탄젠트 얘랑 접점 이렇게 접하는, 자연스럽게 접하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금 제가 한 건 선이랑 선 두 개 클릭을 했고, 만약에 라인을 그어서 탄젠트에서 요 점이랑 선이랑 안 붙네요, 그죠? 점을 항상 이렇게 선이랑 두 개 탄젠트. 만약 이쪽 뒤로 잘라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게 트림으로 해서 자르면 되겠죠, 그죠? 트림으로. 그럼 그 뒤에 점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구속이 안 되네요, 그죠? 이렇게 탄젠트 항상 여기에 접하는 접점.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이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게 하는 거죠. 같게 이 선이랑 여기 있네. 예선을 할게요. 자, 얘랑 거리를 같게 하고 싶다. 같은 치수로 넣을까요? 길이를 같은 길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꼴해서 얘 선택 하게 되면 두 개 같은 선으로 두 개 이꼴 붙었죠, 그죠? 자, 시메트리 얘는 저는 여기서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대칭이죠, 대칭. 뭐 얘는 사각형 있으면 시메트리 대칭. 얘랑 얘를 얘 기준으로 대칭을 시킵니다. 얘랑 얘를 얘 기준으로 대칭. 얘랑 얘를 얘 기준으로 대칭. 얘랑 얘 기준으로 대칭. 뭐 이런 식으로 대칭. 만약 하나 풀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마우스 우측 딜리트 삭제.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구속 조건 커브추.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탄젠트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사각형 그려서 호 아크를 그려볼게요. 아크 3포인트로 호를 그리면, 탄젠트는 뭐 얘랑 이렇게 접점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접점을 주는 거라면 탄젠트를 얘 같은 경우에는 곡률 스플라인. 자, 여기 보면 스플라인이 있죠. 스플라인.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곡률 얘랑 이렇게 하면서, 자,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자,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면 저희는 바로 이런 거 이제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 만약 삭제하고 싶다 그럼 얘 똑같이 클릭하고 지우고, 그죠? 네. 하면 곡률이 지금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꺾이는데 예, 곡률을 넣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죠. 지금 너무 많이 꺾이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게 되는데 얘를 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곡률을 넣게 되면 바가 얘는 평행하게 자동으로 구속이 되어버려요. 얘도 보면 얘는 구속조건이 안 돼요. 평행하게 이렇게 가버려. 그래야지 곡률이 정확하게 붙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곡률을 넣기 싫다, 나는 곡률을 넣기 싫다 그러면 얘가 빠지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럼 스플라인 자체 수평 구속 조건 얘를 넣으면 또 곡률이랑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얘를 갖다가 평행하게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자, 구속 조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그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속시키는 방법이 있고, 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여기에 자동으로 수평, 수직 이렇게 구속이 자동으로 잡히겠죠, 그죠? 이렇게 자동으로 잡히겠죠. 쓸데없는 거는 만약에 지우면은 뭐 얘는 다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기존에 수직이 잡혀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기울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수직 구속 조건을 이렇게 지우고 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수평도 마찬가지. 얘를 지어야지 얘가 수평을 하고 기울어지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만들게 되면 아이콘이 이렇게 생겨요. 자, 이전에 봤죠? 라인 같은 경우에도 클릭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수평 구속 조건이 생기죠. 그죠? 자동으로. 근데 난 잘못 그렸다. 얘는 수평 아니고 약간 기울어져야 되는데 하면 얘를 삭제를 해야 돼요. 삭제를 해야지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었는데 그냥 이렇게 나는 긋고 싶어서 그었는데 방금 여기에 삼각형이 붙어버렸어요. 라인이. 나는 여기 삼각형이 붙어버리면 이 선은 항상 여기 가운데, 이 선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삭제를 해줘야지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 그냥 붙어 있는 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코인시던트 얘로 이제 끝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치수를 넣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런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직접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라인을 이렇게 막 그어가면서 뭐 이렇게 구속 조건이 안 잡히면 괜찮은데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구속 조건이 잡혔는 게 자, 얘랑 두 개가 평행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잡혔죠. 그죠? 라인을 긋다 보니까 또 얘랑 두 개가 평행 구속 조건 잡혔죠. 그래서 얘는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얘랑 이 선이랑 같은 라인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도 똑같이 얘도 얘랑 얘랑은 같은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그죠? 두 개가 진해지죠.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해줘야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구속 조건이 잡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선은 구속 조건에 대해서 잘 아셔야지 스케치 수정이 쉽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도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면에 이제 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잡기가 힘들어요. 삭제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일일이 잡아내기가 힘들겠죠. 얘랑 지금 구속 잡혔죠. 그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지우세요.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오히려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그리든가 아니면 구속 조건을 삭제하든가. 자, 얘는 아직 설명 안 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속 조건에 대한 걸 봤는데 구속 조건은 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치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거는 박스, 실린더, 뭐 스피어 이렇게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스케치를 해야 돼요. 스케치를 하는데 스케치를 해서 뭐 사각형이든 선이든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 나중에 수정을 할 때는 항상 이제 구속 조건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구속 조건 필히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리고 스케치를 다 하고 끝마칠 때는 스탑 스케치를 항상 눌러줘야 돼요. 스탑 스케치 여기에 스탑 스케치 한 개 있고 또 여기에 스케치 누르면 제일 아래 또 스탑 스케치가 있고, 스케치 팔레트 보면 스케치 팔레트 제일 아래에도 스탑 스케치가 있죠. 그리고 마우스 우측을 클릭을 하면 제일 아래 스탑 스케치, 이렇게 스탑 스케치를 클릭을 해서 나간 다음에 나머지 이런 뭐 툴로 이제 도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구속 조건에 대해서는 여기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양한 또 크리에이트랑 모디파이 이런 기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